김만희 전문가 이슈잇 내용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어떤 이슈를 네,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해외여행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신 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곧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제 이번 달 안에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네. 백신 여건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실 백신 여건이 지금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이 2%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굳이 백신 여건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여름 휴가철 전에 어떻게든 한다 이건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죠. 뉴질랜드랑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를 입국하는 많은 관광객 중에서 가장 상당수를 차지했던 게 호주인이었어요. 40%.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어차피 코로나 청정국 아니냐. 격리 없이 입국시키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트래블 버블을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작년 4월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한 자릿수. 그리고 호주는 하루 확진자가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 10명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안 받아주더라도 우리가 서로의 국민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관광업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호주의 퀀타스항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관광업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파트너들끼리는 서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북유럽 발트의 3국인 리투아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마찬가지로 발틱 트래블 버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국가들은 왔다 갔다 할 때 격리 없이 해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여건을 당장 도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 형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 이제 여건에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중국도 백신 여건을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이 중국 백신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건강 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이미 강화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건강 코드 상호 인증. 이게 바로 백신 여건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랑 뭔가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지금 이런 입장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백신 여건이라는 게 임박한 것 같아요. 확진자가 줄어들어서는 아니고요. 당장 줄어들 것 같지도 않잖아요. 어제만 해도 6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무조건 어떻게든 해낸다. 약간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도 27개국 안에서 격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그린 패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신 여건 형태겠죠. 이렇게 해서 여름 휴가 전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두 분은 해외 여행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가시겠어요? 저는 안 갈래요. 네. 근데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고 안 가고가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쭉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 물론 좀 더 확진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은 내 의지가 아니라 타국에서 우리를 받아주면 이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진정까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국에서 받아주면 뭐 예를 들어서 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일본인, 대만인을 7월 1일부터 격리 없이 받아준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적진 않거든요. 더 훨씬 더 적은 나라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대만인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받아주겠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 2주까지도 면제해준다면 이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가 면제해줄게.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좋은 여행은 괌 허니문 선판매 상품을 내놨는데 이미 5만 명의 예약을 받아놨다고 합니다. 지금 정해진 바는 없는데 괌에서 오케이 해주면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격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미리 다 받아둔 거예요. 네. 근데 정말로 예약이
예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머리를 썼어요. 예약 취소 오케이 해준다. 타임양도 그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예약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여행 상품을 선판매해서 50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투어는 이제 다음 달이 또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선물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우리가 여행 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아니에요. 이번 여름 휴가 시즌 전에 우리는 뭐라도 해서 뭐 판매하겠다, 여행 가게끔 만들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 피해주들 그럼 지금은 들어가도 되나? 많이 올랐어요.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말로 기대감만으로 너무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겁나긴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 볼 만한가 했을 때 저는 이제 호텔신라 괜찮지 않을까.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호텔신라는 호텔 매출 별로 안 돼요. 면세점 매출이 90%인 회사인데 주가가 뭐 여행사들 그리고 항공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기 때문에 전 호텔신라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주가 먼저 보자면 지금 보면은 지금 85,000원. 오늘은 지금 소폭 아주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원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안 올랐어요. 지금 뭐 대한항공,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다 주가가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안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호텔신라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움직임이 딱히 많이 둔화돼 있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호텔신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어찌됐든 이 보복 소비와 연관되어서 네. 보더라도 보복 소비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소비도 있겠지만 명품 소비의 그 욕구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요새 면세점 가보면 거의 명품이 동일하고 없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정도의 어떤 판매 호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는 굉장히 지금 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여지고 또 본격적인 여름이 왔잖아요. 네. 여름이 왔다. 그는 이제 호텔신라의 망고 빙수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네, 그 얘기를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망고 빙수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드셔봤어요? 호텔신라에서는 못 먹어봤어요. 네. 그렇죠. 나도 줄이 항상 길고. 먹으러 맞아요. 갔다가 줄 때문에 그냥 맞아요.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망고 빙수가 먹는 뭐라고 것도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아요. 가격도 뭐라고? 높은데. 가격도 엄청나 비싸요. 네. 근데 네. 그 망고 빙수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줄을 서가면서 먹어야 되겠다고 뭐 포방트 돈가스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까지 야, 이게 뭐 자갑이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걸 먹어야만 뭐 꼭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 시도를 어김없는 해봐야- 네. 여름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날씨가 약간 풀린다는 것은 쇼핑에 대한 욕구가 살아나는 맞아요. 거하고 네. 또 똑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호텔신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호텔신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90%는 호텔 쪽 아니고 이제 면세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의 따이공, 보따리상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 보따리상들의 매출이 상당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작년 말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호텔신라가 매출이 이제 많이 늘고 있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1터미널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적자폭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자면 계속해서 뭐 적자가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2020년 내내 안 좋았죠. 그리고 뭐 작년 영업이 뭐 당기순이익 봐도 계속 적자. 작년 정말 4분기 적자 폭이 정말로 컸죠. 네. 너무 컸습니다. 근데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때 흑자로 흑자로 전환될 전환했네요.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예. 이게 다 이제 따이공 덕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그-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이공 이게 적으면 대공이란 얘기예요. 대공. 대고. 네. 대공. 셰셰 대공. 셰셰 따이공. 중국어도 예, 잘하세요. 그죠, 셰셰.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인천공항에서 내가 누굴
누구 이제 막 서로 자기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련에서 온 이게 대공이었나 봐요. 네. 따이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련이 따이렌이거든요. 아. 따이렌 따이공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대공이 그 네. 따이공이 물건을 어떻게 샀냐면 우리처럼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뭐 소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면 대공들이 또 그 따이공 네. 셰셰 따이공들이 진입을 그죠? 하게 되면 다시 지금 들어오면 뭐 날 좋아지니까 엄청 들어올 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진입해서 공항에서만 쇼핑하면 확 나가 부를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실 지금 신규 확진자 보면은 받아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 타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을 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인 우리나라 사람들 받아줄 단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피해주들 항공 쪽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호텔 신라 마찬가지로 쭉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갈 것인가 이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해외 사람들을 받아줄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을 격리를 뭐 2주에서 1주로 줄인 다음에 받아줄 것인지 이런 정책만 있어도 바로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피해를 입은 종목들도 많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장 이번 달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는 것만 봐도 뭔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백신 여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쵸? 접종률이 워낙 낮으니까. 그쵸. 근데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이제 백신 여권 당연히 밀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민 대비해서는 확진자가 되게 많은 편은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신규 확진자 2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다 신규 확진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인은 격리 없이 오케이. 또 이런 또 정책까지도 어느 나라 국민, 뭐 뉴질랜드, 호주 오케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면세점 매출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짚어주셨던 DNC 미디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4%대 확 다시 올라옵니다. 네,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주육 스튜디오도 콘텐츠를 다시 잘 가고 있고.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결국은 콘텐츠 공급하는 회사들이 네. 그죠? 제작하고. 네. 제작 걔들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이 치킨 게임 하면 그죠? 가격은 걔들이 낮추는 거지 이제 공급하는 쪽이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혜는 이렇게 치킨 게임 되면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줄 거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콘텐츠 제공하는 쪽이 훨씬 더 네. 낫다는 게 오늘 신문이 밝혀준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늘 웰바이오텍이 심상치 않게 자꾸 올라오네요. 그죠? 오늘 오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자꾸 오늘 올라오네요. 예. 더 많은 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 담으셔야 되는데 되는데. 오, 그죠? 3,000원 넘었네요. 네, 3천 넘어갔어요. 아쉽네요, 진짜. 이렇게 빠르게 오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흐름 네. 좋네요. 뭐 기쁩니다. 뭐 슬프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분위기 좋습니다. 어찌됐든 네. 네. 분위기도 좋고 앞으로 또 기대감도 우리 시장이 글쎄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귀환해주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주면 개인분들은 차근차근 매도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잘 올라올 것이다. 결국은 개인분들의 승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150에서 3,200포인트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때다. 이 얘기 네. 끝으로 자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네. 다시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난희 전문가의 이슈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백신 여권 이번 주 도입을 앞두고 이제 항공주에서 움직임 관련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간 9시 28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예 대표님만의 강의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